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수요에 비해 공급적으로 가파르게 급등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가격, 주거비 급등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액션 플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역 정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150만 차나 부족하다는 무디스의 분석이 있다고 지적하고 5년 안에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의 액션 플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행정부의 내년 예산으로 50만 호를 공급하고 각 지역 정부의 존인 변경과 재개발 등을 통해 100만 호 이상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된 공공주택 공급 확대안이 시행되면 수년에 걸쳐 100만 호는 공급되고 2023년도 바이든 예산안만 확보되더라도 50만 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만 시행되면 5년 안에 현재 부족한 150만 호 차이를 거의 해결할 것으로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 전국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산모들이 분유 공급 대란으로 인해 분유 구입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발생한 분유 공급 대란은 지난 2월 몇몇 분유 제조회사들의 제품이 리콜이 되면서 분유 대란은 가라앉질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유 대란은 지난해 박테리아에 감염된 분유를 먹고 4명의 아기들이 질환 증세를 보이면서 미시간에 위치한 분유 공장들이 폐쇄된 이래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분유 공급 대란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의 전반적인 분유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소득층 가정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유를 얻기 위해 산모들이 타도시로 원정 구매를 떠나거나 멕시코와 같은 인근 국가들로부터 해외 구매를 통해 분유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 그중에서도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걱정스러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60%가 증가한 9만 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 북동부와 중서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오미크론 대확산을 거치며 감염에 따른 자연 면역을 확보했는데도 델타의 정점 때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확진자 현황은 공식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정용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는데 이 결과는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추이를 뒤따라가는 입원 환자 수치도 속도는 더 느리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1,547명으로 2주 새 24%가 늘었습니다.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출신국의 증오심을 지닌 이민자가 대만계 신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수사당국은 68살 이민자 데이비드 초우가 총격을 저지른 동기는 대만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돈반스 보안관은 이번 사건이 초우가 대만에 품은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관계 등 정치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초우의 차량에서는 대만 사람에 대한 증오를 담은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초우의 부모가 당시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이주민이었던 점에 비춰 그의 증오심이 부모 세대 때부터 존재했던 중국 출신 대만계와 대만 원주민계 간의 반목에서부터 뿌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대한 증오범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초우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 총격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52살 의사 존 챙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나서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지만 자신은 결국 숨졌고 60대에서 90대 노인 5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의 대치전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지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로 이튿날 야당이 지속해서 인선 철회를 요구해온 한 장관을 끝내 임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 전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의 임명 여부와 맞물려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인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에 격앙돼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불가론에 무게가 쏠린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지만 지방선거 역풍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무조건 낙마시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초대 주 미국 대사로 인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정은경 청장 후임으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세계 코인 시장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한탕을 노리고 이에 거금을 투자했던 한국 청년들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자취방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인에 투자했다는 2년차 직장인 28살 김모 씨는 손절한 것까지 합하면 4천만 원 정도를 잃었다며 전세 자금을 마련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독립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월세방도 힘들어졌다고 낙담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대출받은 5천만 원 중 절반가량을 잃었다는 30살 양모 씨는 주변에서 몇백만 원을 억 단위로 만드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넣자마자 마이너스였다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번 루나 사태로 몇 년간 모아온 자금을 잃었다는 이들의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까지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